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복부 비만에 특히 신경 써야 할 영양소입니다. 이게 복부 비만이 있다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고, 조금 배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운동도 하시고 굶거나 아니면 막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복부 비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우리가 복부 비만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증후군,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도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은 식후에 2시간에 재면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140 이하거든요. 근데 140에서 200 사이가 나오면은 약간 이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복혈당보다는 식후혈당에 더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당화혈색소 검사해 보면 정상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당뇨가 6.4부터 당뇨인데 당화혈색소가 뭐 5.7에서 6.3 사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호마-IR이라는 걸 측정하거든요. 호마-IR은 그 공복 인슐린이랑 당화혈색소랑 이런 걸 넣어가지고 계산식을 돌리면은 우리가 호마-IR이 1 이하가 정상인데, 되게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당화혈색소는 정상이거든요. 근데 호마-IR,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은 수치가 보통 사람의 정상의 5배, 6배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뇨는 아닌데 내당능 장애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결국 혈압, 당뇨, 뭐 무슨 이렇게 협심증, 혈관 질환 뭐 이런 거 오고,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가장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할 때도 우리가 보는 카테고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가 남자는 뭐 90cm 이상, 여자는 뭐 80 이상,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낮은 거, 혈압이 약간 경도 상승, 130에서 85 이상, 그다음에 공복혈당이 또 100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으면은 일단은 대사증후군이라고, 신드롬 X라고 우리가 진단을 받는데, 이게 굉장히 심혈관 질환에 안 좋은 사인이죠. 그러니까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내당능 장애만 있는데도 협심증이 와서 돌아가신 분을 제가 봤거든요, 진료하면서. 근데 이런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은 뭐 복부 비만도 일으키지만, 얘네들이 특히 알아야 될 게 산화 스트레스가 당뇨 환자보다 높아요.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뼈에 생기면은 골다공증이고, 혈관에 생기면 협심증이고, 뇌에 생기면 퇴행성 뇌질환이죠. 치매, 파킨슨 이런 것들. 심장에 생기면 협심증 같은 거 될 수 있고, 관절이나 근육에 생기면 통증이 올 수 있고, 내당 장애가 심하면 여성분들도 뭐죠? 다양성 난소, 생리불순 오죠. 핀약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단 관리하고 내당능 장애를 치료해야 되죠. 당뇨도 아닌데 저혈당 오시는 분들, 단 거 당기는 분들, 식후 필요한 분들, 그다음에 피부가,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주지엇 편에서 얘기했지만, 내당능 장애로 주지엇이 와가지고 뭐 피부가 까매지게 되고, 피부에 이제 저 진균 감염 같은 거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산화 스트레스가 당뇨 환자보다 심하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항산화제를 잘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혈당도 오고 식후 피로도 오고 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체중은 증가하고요. 몸의 체중이 증가하니까 관절염도 올 수 있고, 골다공증도 좀 심해질 수가 있고, 뭐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살을 안 빠지게 하는 요요 호르몬이죠. 렙틴 저항도 심해지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기 때문에 감정 변동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탄수 하시는 분들보다 고탄수 하시는 분들이 감정 변동이 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는 벌써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근데 이제 항산화제를 드셨을 때, 항산화제는 항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다 돼야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비타민C도 항산화제고 코큐텐도 항산화제인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항산화제는 색깔이 있는 야채 과일,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단 과일은요, 뭐 아보카도나 이런 건 괜찮겠지만 베리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색깔이 있는 케로티노이드 뭐 이런 걸 잘 드시고, 이것도 항산화 네트워크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항산화제고, 비타민 E도 항산화고, 이게 다 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랑 코큐텐이 또 같이 물려서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나 이제 MSM이나 이런 NAC 같은 그런 그 해독할 수 있는 SH기를 가지고 있는, 황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3도 있고,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그 내당능 장애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검진해서 발견이 안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뇌당뇨 장애는 당뇨보다 더 항산화 치료가 중요하다. 항산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병이 또 뭐 있죠? 자가면역 질환이 보통 류마티스 같은 것들이 그 화장산소가 보통 일반인의 5배 정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병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특히 산화 스트레스가 중요하고, 뭐 산화 스트레스는 그거 말고도 뭐 암, 그래서 백내장, 눈이 산화가 돼버리는 거죠. 침침해지고 만성 피로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죠. 오늘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항산화 영양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걸 잘 이해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다 하시는데도 일이 많고 스트레스 많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은 뇌당 장애가 잘 치료가 잘 안 되고 되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은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음식 관리가 잘 안 되고 영양제 챙겨 먹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헷갈릴 수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우리가 그 당뇨랑은 조금 다른 그 뇌당 장애, 인슐린 저항성이 필요한, 그게 일으키는 복부 비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한 병들에 대해서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논문들이 그 당뇨 환자로만 하는 논문이 아니라 그 뇌당능 장애, 인슐린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 혈관 질환이 진행된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라서 드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